요즘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대인데 어떤 위로가 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의 어떤 아이콘이신데 그런 이제 큰 마음을 아기를 통해서 중생이 구제되고 또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바꾸게 담아보려고 시도했어요. 그 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생에나 새로 공부를 해야 할 분야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계기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인연이 닿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이끌림으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출발을 해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참 어떻게 달려왔는지 아득하고요. 제가 수월관음도를 잘 그리는 게 저의 어떤 소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수월관음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전시는 그 2006년도 그림이 같이 전시가 되고요. 지금 15년 만에 이렇게 이제 그 약간 변화된 현대화된 이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비로소 제가 우연하게 그냥 어하동동 아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떠올랐어요. 그냥 아기를 어르는 그 어하동동이 그렇잖아요. 그런 그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하게 되었습니다. 관음보살님만 딱 나오는 게 선제동자거든요.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제동자를 뺐고 그 대신에 이제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을 해서 하나는 남자아이, 하나는 여자아이를 상징하는 그 연꽃으로서 그런 상징을 했고 또 이제 화면 구성도 좀 더 아기의 어떤 그에 걸맞는 야생화가 나온다든지 대나무도 이제 키를 낮춰서 작게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그거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. 지혜로운 남자아이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여자아이를 원한다면 성숙하고 차분한 여자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그 내용을 이제 저는 매일같이 아침 읽으면서 여태는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 구절이 굉장히 와닿았어요. 저 10년도 전시할 때 딱 입구에서 보면 정면에 있었어요. 원화가. 그때 그 참 감동이 엄청 컸었어요. 컸는데 그림이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하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로소 이제 2010년도에 2018년도에 제가 하게 됐어요. 이 머리 부분하고 여기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갔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검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 사실 어떤 부처님을 그렸냐 이렇게 되거든요. 여기에 이제 아미타 이제 부처님이 들어간다 이래 되면은 그 관세음보살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그림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 화엄경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또 원래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었어요.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고민하다가 여기 모양을 이제 다른 그 시대의 고려 불화 중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여기는 좀 제 창작도 들어갔죠.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사실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처음에 제가 그림을 볼 때는 여기 지금 원화를 봐도 이게 안 보여요. 근데 계속 그림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임의로 또 이름 제가 이제 써놓고 이게 또 규칙적으로 부처님들이 쫙 계신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거든요. 그래서 참 회화성이 있고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
가감이 진짜 그 경신사 수월관운도의 어떤 수월관운도 중에 가장 크다는 괴물 그림을 줄여서 그렸는데 이 그림을 제가 거의 한 해에 한 점씩이라 해야 될까? 참 많이 그렸는데 원화가 사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. 통도사 선거박물관에 전시를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. 원화를 4m 30짜리. 소장천은 원소장천. 여기는 가가미 진자, 일본의 경신사.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때 공부대에 와가지고 통도사에서 전시할 때 제가 마침 통도사에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자주 가서 제가 세표를 만들고 관찰하고 하니까 사실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웠는데 그거를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11년도에 참 그 색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표현한 거예요. 그 파스텔 톤에 이제 고려부라 하면 원래 어둡고 막 이렇게 검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화사하더라고. 세상에 이런 파스텔 톤이 없다 할 정도의 화사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도 굉장히 밝았어요. 그거를 제가 이제 색표를 가져가서 그게 앞에서 그냥 조사를 하고 막 관찰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이 그림은 더 그런 제가 그 원화를 봤을 때 환희심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많이 이 그림을 좀 아낀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원화만큼 뭔가 되지 않았다 싶어서 계속 한 해에 한 점씩은 관운도를 계속 그려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최종적인 그림이 이제 올해 3월달에 시작한 저 그림 해서 이제 된 거죠. 선생님께는 약간 첫사랑 같은 관세음보살님.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? 맞아요. 그 사랑의 결실은 어와둥둥인가요? 예. 어머나 너무하시다. 너무 딱 아시네. 제가 여기 정말 두근거리 설레임으로 그런 설렘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.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설레이면 우리가 몰입하고 너무 좋은 거는 빨리 막 몰입해서 하잖아요. 정말 그 기간 내내 붓을 들어서 완성하는 기간 내내 너무 막 그 사랑의 느낌으로 막 그냥 색감도 가장 이렇게 파스텔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이제 그런 환희심에서 했어요. 파스텔 톤의 이 어울림 있잖아요. 이거 석채가 주는 이 석청, 그 다음에 석록, 녹색, 주사, 금, 골고루 다 들어갔어요. 황토.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이 실루엣을 굉장히 좋아해요. 물론 이제 뭐 손이나 상호에도 제가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원 그림은 굉장히 이렇게 좀 얼굴이 넓적하고 살점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살점이 이제 있을수록 최한수 선생님 말씀은 후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세태기에 드는 그림이다. 전승기 때 그림은 얼굴이 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기억이 나서 제가 살점을 좀 이렇게 살을 조금 줄이고 다양하게 표현했거든요. 그래 2003년도에 처음 입학을 해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요. 첫 방학이 됐는데 제가 서양화를 해서 사인을 하고 할 당시에는 하루에도 그냥 사인을 하거든요. 다 그냥 드로잉해서 사인하고 뭐 이렇게 캔버스에 그리기만 하면 됐는데 정말 이 장르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 방학이 돼도 그림이 한 적 없는 거예요. 그때가 40대 초반.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왜 이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싶어서 이제 방학 때 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걸 딱 세워놓고 저희 스승님께서 보시고는 이 학교가 생기고는 이렇게 빨리 완성작을 내보니 자네가 처음일세 하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.